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8신 민법 강의 1435페이지 로마자 4번 임대차의 효력 들어가겠습니다. 사마열혈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임대차의 효력은 소설을 보면 임대차가 성립하면 그에 기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두 당사자의 권리 의무는 서로 대응하게 되는 바 아래에서는 임대차의 효력을 주로 의무 중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필요한 때에만 권리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포함시켜 놓을 수도 있으나 특수한 점도 있어서 따로 떼서 기술하려고 한다고 하고요. 임대인의 의무가 나오는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36페이지 2번 임대인의 의무. 천 1436페이지 2번의 임대인의 의무. 양가를 이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 의무에 의하여 임대인은 우선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게 하여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방가로 1번은 목적물 인도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그래야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도하였다면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도하였다면 임대인의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는 이행물령으로 된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후에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물령이 되어 임대차가 종료하지는 않으나 임차인이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 청구와 차임 내지 해당액의 지급 요구를 받아 사용 수익이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자가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인도한 때에는 임대인의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는 이행물령으로 된다. 그러나 임대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을 가지고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가 대항력을 행사하여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있으면 임대인은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방가로 1번의 방해 제거 의무. 임대인은 제3자가 점유, 침탈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방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은 점유보호 청구권이나 방해비대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도 같다.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 수익의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건물 부분의 임대차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 임대인은 그 건물 소유의 다른 부분에서 제3자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에서 행하는 영업 등 사용 수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기타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임차인에 대해 부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한 약정은 다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계약 서면의 한 조항 등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행위될 필요는 없고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 이용의 구체적 내용, 임대차 계약관계의 존속기간 등 그 사이의 경과, 당사자 사이의 인적관계, 목적물의 구조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인용될 수도 있다.
반가로 3분의 수선의 의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결과로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 의무를 진다. 양가로가 1437페이지 양가로가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애가 생겼더라도 임차인은 그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에 되는 정도의 것인 때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 임대차의 목적을 특별한 용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통상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 주면 족하고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에 적합한 구조나 기타의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다. 양가로다에 수선 의무는 수선이 가능한 때에만 인정되며 수선이 불가능한 때에는 임대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에 의한 이행물림이 문제된다. 양가로다와 수선 의무는 임대물이 천재, 기타, 불가 학력으로 인하여 파손된 때에도 인정된다. 판례도 임대물의 훼손에 대하여 임대인이 자신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 그에게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수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점을 비춰볼 때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임차인의 유책사유로 임대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는가? 여기에 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눠져 있다. 긍정설은 그 경우에 수선의 임대인이라고 수선의 임대인은 임대차에 대해서 임대물의 보관에 있는 위반 또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이설은 그 경우에는 신식상 수선 의무를 부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스스로 수선하든지 임대인이 수선한 데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할 것이라고 한다. 이 설을 찬성한다. 양가로라의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특약으로 면제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 긍정하되 대수선을 임차인에게 부각시키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견해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판례는 특약에 의하여 수선 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는 있으나 그런 특약에서 수선 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을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사견으로 임차인의 약한 지위를 생각해볼 때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무제한으로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특약으로 면제할 수 있다고 하되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이라도 임차인이 부담한 수선 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결국 판례가 타당하다. (1438페이지) 양가로마 임대인이 수선 불이익이 있으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지권뿐만 아니라 차임 지급 거절권 또는 감액 청구권도 갖게 된다. 즉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사용 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차임을 후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용익에 지장이 있었던 경우에는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양가로 봐.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수선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고 보존 행위를 하고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양가로 이번에 비용 상환 의무.
비용 상환은 매우 중요하고요. 방가로 1번에 임차인이 임차물의 필요비, 유익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임대인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양가로 과의 필요비,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필요비는 임대인은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의 내용으로 마땅히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유익비와 달리 지출을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양가로 나의 유익비,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하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 대법원은 영업을 위한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음식점 영업을 위한 내부 공사비, 카페 영업을 위한 내부 시설 공사비, 간이 음식점 영업을 위한 간판 설치비는 유익비가 아니라고 한다. 임차인이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은 물론 증가액에 대하여도 임차인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주의할 것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차인은 그의 비용으로 부과한 물건을 독립한 존재를 가지지 않는 경우만 인정된다는 점이다. 부과한 것이 독립한 존재로 되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것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그의 철거권과 부속물매수 청구권이 문제될 뿐이다. 방가로 이번에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이미 규정이다. 따라서 이를 포기하는 당사자의 약정도 유효하다. 실제에 있어서 건물 임대차의 개축에 필요한 부분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유익비 상환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하는 일이 자주 있다. 그리고 1439페이지 판례는 임차인에게 임차 건물의 개축 변조를 허용하면서도 목적물 반환 시에는 임차인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회복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하여 그 약정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취지의 특약으로 이해한다. 방금 3번에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즉 6개월은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 기간의 기산점은 임대인의 목적물이 반환받은 때이나 유익비에 관하여 법원이 기간을 허용한 때 그 기간이 된 때로부터이다. 그리고 필요비의 경우에는 이 제척기간과 별도로 지출 시부터 보통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진다. 다만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유익비에 관하여 기간을 허락받은 경우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생기지 않는다. 양가 3번의 임대인의 담보책임 임대차는 유상계약이어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 결과 임대인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임대인의 담보책임은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 의하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될 수 없고 임대인이 임대하는 물건이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인 양 가칭하고 또한 그 임대차 계약에서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이 소유할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을 삼았다면 임차인은 이것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중요한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양가로 가번에 기타의 행위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에 있어서 급부 의무 이외의 행위 의무 즉 기타의 행위 의무도 부담하며 구체적인 의무 내용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판례에 의하면 통상의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면서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는 숙박계약에 있어서 숙박업자에게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가 있다고 한다. 양가로 5번의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계약 인수에 해당하므로 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판례는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를 보다 완화하여 인정한다. 판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인정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 1440페이지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 대하여 이행과 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심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서 그 계약의 양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성질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